안녕하세요. 한국 시간 이번 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렇게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글로벌 새 판을 짜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다루고 있고요. 또 중요한 논점들 수시로 특별 영상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번 주 회담의 전망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산만해질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어느덧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이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이 구체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고 객이면 객일수록 이 판돈만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340억 불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공이 대들면 대들수록 점점 더 판이 커져서 이제는 중공산 전부로 사실상 확대되었고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고요. 화웨이 등 대기업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서 미국 기업과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고요. 중공기업들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미국 자본 중공투자 금지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인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처음에 340억 불 고 두드리겨 맞고 그때 일찍 협상하는 것이 중공한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객이면 객일수록 판돈만 더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공은 우리가 양보하면 미국도 양보해라. 이것이 상호 호혜의 원리 아닌가? 이런 헛소리 나불거리고 있는데 꿈 깨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중공 말처럼 이렇게 하면은 중공이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워라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항복을 받겠다는 거죠.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예 그 질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공이 꿈꾸는 질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여러 차례 본인의 시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것도 없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중공은 미국을 덩쳐먹는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중공이 잘못한 못된 행동 고치고, 즉 경제정책, 산업정책, 비즈니스 프랙티스 이런 거 개선하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계속 쪼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선의 기준은 중공이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미국이 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거 할 때까지 계속 찍어 누르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공이 깨달은 건 뭘까? 트럼프와 맞서면 더 힘들어진다. 이걸 아마 최근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황의 악화는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공언한 바와 같이 전 품목 관세 50 내지 100% 이거 빈말이 아니고 중공 내 미국 기업들 철수령 이거 빈말이 아니고 이런 것들 정말로 시행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중공으로서는 지옥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기스 나면은 중공은 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딜을 하는 척은 해야 한다. 이게 중공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면전 붙으면 못 이긴다는 거 아는 거죠. 중공은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과 이렇게 쌈질할 때가 아니다. 이걸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월처럼 썩은 이빨 드러내면서 개기지 못하고요. 꼬랑지 내리고 협상장에 끌려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중공이 구체적으로 양보한 것을 보면은 미국 농산물, 돼지고기 이런 거 대량 구매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조금씩 사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중공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서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공이 미국산 그 관세 일부를 1년간 면세 조치를 했었죠. 이건 저는 미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가령 화웨이 제재 또는 기존에 있는 그 추가 관세 일부 철회하는 거, 이거 노리는 미끼가 아닌가. 근데 미국은 여기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공한테 수출 좀 줄어드는 거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한 번 매긴 관세에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는 결국 중공을 주저앉히는 경제 미사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발사하리라고 봅니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중공으로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말에 의하면 중공은 훔치고 강탈한 기술에 의존해왔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전략으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기술 독립이 필수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그 돈을 투입해서 피땀 흘려서 개발한 기술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보호는 중공에게도 절실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가장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는 중공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려고 할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미국은 미국의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중공은 앞으로 달러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중공도 개방해야 할 필요성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본시장에서 중공을 퇴출시키는 이런 조치를 정말로 취해버린다면, 그러면 중공으로서는 미국 이외 외국 투자 개방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점이 지금 10월 12일 워싱턴 협상에 임할 때 중공의 구체적인 그 양보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보여줄 굿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중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안을 양보를 하고 회담을 이어가면은 미국이 10월 15일부터 2,500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는 그 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15일부터는 30%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 또는 화웨이 거래를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그 관점으로 트럼프의 재선 테이블의 주 메뉴는 분명히 이 중공과의 무역 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선거전이 조기에 막을 올린 것 같은데, 그러나 주된 메뉴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못지않게 미중 무역 전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공을 잡기 위해 트럼프 주장하기로는 내가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 지금까지 나처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기고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준비된 말이죠. 그래서 중공이 살아날 수 있는 양보는 분명히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안 풀 것 같습니다. 관세 연기는 미국에도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중공을 대체하는 그런 공급망 구축 시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과연 그러면 이 관세 연기 또다시 한 번 더 연기해 줄 것인지, 이거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줄 수 있는 최상의 굿윌이라는 게 기껏 해봤자 2,500불 관세에 5% 더 올려서 30% 하는 시기 좀 연장시켜주는 정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저는 낮다고 봅니다. 중공은 추가 관세 철폐 또는 화웨이 제재 철회, 이걸 간절히 바라겠지만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중공이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주고 미국이 주는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회담에서 10월 10일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중공이 얼마나 버티는가의 문제, 이걸로 귀결됩니다. 미국은 빅딜 또는 홀딜 또는 컴플리트 딜, 이걸 분명히 요구를 할 것이고요.
미국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으로도 이렇게 밝혔고요. 예, 어제 커들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5월 협상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번 협상장에는 이강구 인민은행장도 환율 때문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 환율 다시 7 밑으로 내리겠다고 중공이 약속을 해야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중공이 외환 보유고 왕창 사용을 해야 할 겁니다. 즉 미국채 더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드디어 2조 달러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중공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보다 많다는 겁니다. 즉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중공으로 달러 유입보다는 달러 유출이 더 많아서 위안 환율은 내버려두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방어를 하려면 중공 당국에 달러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중공 당국이 달러를 프린트할 수 없잖아요. 또 훔치거나 강탈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가진 달러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채 매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스몰 딜 이야기가 한때 나왔었죠. 또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잠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몰 딜이 중공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 스몰 딜의 본질이 뭡니까? 분쟁의 범위를 좀 축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분쟁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래서 한 방에 합의하기 힘들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에만 국한하고 안보 문제 별개로 하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 스몰 딜을 하자는 것은 결국 빅 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빅 딜 안 하겠다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빅 딜 하겠다고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빅 딜은 안 하고 스몰 딜에만 하자 이거 아닙니까? 5월 판이 깨질 때 중공이 기존의 합의를 물리려고 했다. 이렇게 미국이 비난을 하니까 중공이 주절거렸던 그 궤변질이 뭡니까? 전부가 합의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거 없다. 중공이 이렇게 궤변질을 주절주절 했습니다. 이 궤변과 스몰 딜 주장은 모순 아닙니까? 완전한 모순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중공은 합의를 오매불망 간절히 바랄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미국을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어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를 원할까요? 미국은 적당한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합의하면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거나 앞으로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스몰 딜 안 할 거고요. 5월 합의 전면 이행을 요구할 거고 추가로 위안 환율 낮출 것을 요구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것은 안 주고 지키려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미국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미국에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듯이 중공에도 당연히 강경, 온건, 양파가 치열하게 내부 논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공의 강온파 이 대립은 그 자체가 권력 투쟁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독재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강온파 대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중공의 강온파 투쟁이 격화되어서 그래서 정치적 혼란이 있고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은 미국에 좋은 것이지 나쁠 거 없잖아요. 미국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됩니다. 중공이 5월 협상안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무역전쟁 끝이 아니라 제2막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미 5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결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중공관세 30%, 15% 시스템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2,500억 불에 대해서 10월 15일부터 30% 관세 시행이 되고요. 남은 3천억 불에 대해서 1차로 9월 1일부터 지금 15% 부과되는 이런 관세가 계속 가는 것이고요. 12월 15일부터 남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된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 중공 전 품목에 대해서 30%, 15% 관세가 부과되는 것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협상은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할 겁니다. 즉 협상은 하되 합의는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제가 이미 봄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에 주는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세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미 다 나온 건데요. 미중 간 무역전쟁 이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노멀이라는 겁니다. 뉴 노멀. 단기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새로운 이런 뉴 노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서라면은 그렇다면은 중공에 대한 신규 투자는 신중하게 되고요. 지체될 것이고 중공 탈출은 가속되는 것이죠. 중공 경제의 슬로우다운 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로 독일 경제 더 망가지고 유로존 해체의 계기가 되는지 장기적으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도기적으로요. 미국 경제도 제한적인 타격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공 경제에 많이 노출된 기업들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과도기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이런 뜻이죠. 물리적인 시간 개념, 즉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중공 경제가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그 제한적인 그 타격이라는 것은 극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공 경제는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런 것이죠. 3분기, 4분기 이런 중공의 경제지표 추이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사 한 2개 정도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기사 저는 이거 보면서 화웨이의 딜레마가 딱 떠올랐습니다. 엔티티 리스트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과 거래가 금지된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 제공받는 게 불가능하죠. 구글이 없는 5G 스마트폰 비즈니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지금 딜레마입니다.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년 내에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은 끝나는 거죠. 예? 지금 1년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화웨이가 신제품 공급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예, 안 하면 확실히 100%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구글 서비스 제공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구글 없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화웨이가 공유 지책으로 내놓은 게 메이트 30, 메이트 30을 이거 만들어 갖고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안 만들면 그대로 100% 뒤지는 것이니까 앉아서 죽느니 메이트 30 이걸 출시를 하면은 혹시라도 살 길이 생길지 모르니까 도박을 한 것이죠. 출시 당시에는요, 구글 서비스, 지메일이나 뭐 구글 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구글 모바일 서비스 이거 탑재를 못하고 출시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구글에 접속을 해서 이러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확 퍼져나가니까 만약 이게 가능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구글의 제재는 무력화되고 화웨이는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구글이 이거 막아버리죠. 이거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막아버리죠. 지금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기사의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웨이 5G 그 폰
비즈니스는 망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투입한 개발비 등등 돈만 날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그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는 주로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공급을 할 테고 삼성도 뭐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악재일까요? 예?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걱정 안 합니다. 네. 왠고하니요. 화웨이 대체하는 준공이 다른 기업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웨이도 살아남으려고 온갖 꼼수를 총동원할 테니까 화웨이 위장 기업도 만들고 그러겠죠. 이미 뭐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러니까 중공 이외의 나라, 다른 나라들에서 화웨이와 경쟁하는 기업들 그것이 결국은 화웨이를 대체를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화웨이한테 물건이 안 팔리는 만큼 화웨이를 대체하는 다른 기업의 물건이 팔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추가적인 악재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명관이 마이크론은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엔티티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하이닉스는 앞으로 상당 기간 마이크론과 거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화웨이가 물건을 사겠다면 하이닉스는 팔면 그만입니다. 현재로서는 물건 사간 화웨이가 돈은 못 벌 것이고 그 물건만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물건값만 날릴 테지만은 그런 건 하이닉스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화웨이한테도 물건 팔고 그 화웨이를 대체하는 경쟁 기업한테도 물건을 팔고 뭐 팔면 사겠다는 사람한테 물건 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지금 화웨이한테는 물건 못 판다는 거죠. 다른 기사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중공산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지하철 차량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브웨이카 이 분야가 중공제조 2025 핵심 전략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업계에서 중공산 서브웨이카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죠. 기사 내용이. 그래서 한마디로 중공이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실패하도록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로서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남아있죠. 남은 기간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상황 냉철하게 추적하면서 매일매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